네, 그러면 윤혜지 시인의 음악 없는 말을 좀 본격적으로 더 길게 얘기를 해볼까요? 네.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음악 없는 말 같은 경우는 찾아봤어요. 예. 필립 글래스까지도 찾아봤어요. 그래서 뭐 미니멀리즘을 하는 뭐 작곡가다 뭐 이런 것들도 들었는데, 예. 이 시는 왜 시답다는 생각을 했냐면 그냥 어느 부분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냥 갖다가 놔도 시에서 하나씩 가져다가 우리가 좀 간직하고 싶다. 네, 저는 내 편의 시 중에 일단 음악 없는 말을 조금 인상 깊게 보긴 했던 게 약간 멸망과 재생의 반복 같은 느낌도 좀 있었고 여기서 음악을 대신해서 취환할 수 있는 단어가 의사소통이나 뭔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혹은 미래까지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라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뭔가 자기가 발견한 어떤 시어들이 쌓아놓은 것으로 만들어진 시가 주는 그냥 온전한 감정 같은 것들, 먼 옛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축조해내는 세계들 같은 것들의 깊이 같은 것들이랄까? 아까 필립 글래스 찾아보셨다고 찾아봤죠. 하셨잖아요. 전 들으면서 읽었어요. 왠지 그래야 더 잘 이해가 돼요. 들으면서 그 음악을 틀어놓고요? 네. 아니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 책이 자서전을 쓴 거더라고요. 제목이 정말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나는 음악을 했고 음악으로 나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음악이 없이 말로 나를 설명한다는 거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 저는 굉장히 이걸 찾아본 이후부터 이게 많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게 어떤 걸까? 네, 그 말하기에 관한 그런 시로 계속 읽게 되더라고요. 그게 마치 해변의 가장자리를 걷는 일처럼 그 음악 자체를 보여주거나 들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앞에 두 시는 조금 그것을 세계의 깊이를 입체를 통해서 좀 보여주려고 했다면 저는 이 시가 어떤 선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장자리라는 표현도 있고 그 머물러 있는 자리를 통해서 경계를 통해서 그것을 세계의 깊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되게 흥미롭게 보였어요. 해변에서 모래에서 밀려온 파도를 바라보는 게 사실은 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인 거죠. 모래를 밟고 서서 물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 세계에 서서 저 세계를 바라보는 것, 혹은 이 세계를 허물고 침입한 어떤 저 세계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감지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의 장면으로 그 모든 것들을 압축해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저는 이 시인의 되게 통찰? 이런 것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 좀 비슷하지만 다르게 읽었는데 저는 이게 제목을 막 찾아볼 생각은 못했고 그냥 음악 없는 말이라는 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음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음악 없는 말이라고 소식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음악이 원래부터 없었으면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시에서 다루고 있는 멸종이 여기서 조개 얘기도 나오지만 정말 어떤 개체, 어떤 종의 그 멸종이라는 의미도 있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정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라지고 많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저도 사라짐이나 죽음 뭐 이런 주제로 좀 읽었었던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 시가 어쨌든 시간에 관한 어떤 이 시인의 생각을 담고 있는 시고 되게 중요한, 그래서 되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정리가 되는 느낌이, 내가 왜 이 시를 읽으면서 되게 이런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그 팬데믹 시대를 거의 3년 가까이 겪으면서 우리 모두에게 어떤 공통된 정서가 형성되었을 것 같아요. 뭔가 끝을 생각하게 되고 이러다 뭐 인간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인류가 멸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봤기 때문에 이 시에 적혀있는 멸망이라는 단어가 그냥 되게 관념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음악 없는 말이라는 시를 딱 읽고 나면 그래서 시작을 말하는 거야, 끝을 말하는. 근데 멸종이란 말도 있고 처음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그 상충되는 감각, 그게 충돌되는 감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멸종이 주는 어떤 위기감이나 어떤 두려움도 있고, 하지만 뭐 무너지는 것도 반복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무너지고 멸종으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어떤 낙관, 이런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시기에 되게 잘 어울리면서 얘기할 거리를 많이 주는 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최윤희 시인의 올드레이디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곳에는 내가 사랑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인데, 올드레이디도 읽으면서 되게 분위기 같은 것들이, 시적인 분위기들이 자아내는 어떤 것들, 인상 같은 것들, 이미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좋았어요. 근데 저는 이거 좀 저는 사실 이게 제일 뭐랄까 시적이긴 한데 좀 해석이 잘 안 돼. 그게 바로 시적인 네.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일반인에게 시적이라는 거죠, 선생님.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올드레이디라는 시가 말하는 게 너무나 분명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백이 없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되게 계속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읽은 게 전부일까? 과연? 그러니까 왜냐면은 현실이 있고 현실이 아닌 뭐 가상이든 꿈이든 이런 차원이 있잖아요. 말이 달릴 때 내 발이 다 공중에 떠 있다고 믿던 시기에는 그림에서 막 달리는 말을 그릴 때도 말을 다 허공에 이렇게 뜬 채로 그렸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 와, 굉장히 현실적이다, 막 사실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과학적으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증명된 다음에는 그 그림이 어떤 현실 바깥을 그리는, 어떤 믿음을 그리고 어떤 가상, 꿈 이런 것을 그린 그림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믿음이 그것을 좌우한다라는 얘기를 이 올드레이디가 하고 있고, 그 구도가 분명해서 좀 재밌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그 내 발을 닿댄 얼룩말을 늘 꿈꾸는데, 그걸 근데 이런 표현도 이게 되게 시답다고 하고 뭔가 시에 기대하는 표현을 들려주는 것 같아요. 나는 내 발을 모두 뻗을 수 없는 세계로 출발된다. 이게 그냥 꿈을 깬다는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는 말이 내 발을 안 뗀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꿈속에서만 보거나 내가 그런 말이 돼볼 수 있고. 읽으면서 이상이 쓴 꽃나무라는 시가 떠올랐거든요. 너무 이제 약간 뭐랄까, 그 꽃나무 그 시에서는 이제 꽃나무가 자기가 생각하는 꽃나무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도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꽃나무를 이제 계속해서 뭔가 이제 그리려고 하거나 하는 그런 종류의 내용이 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뭐랄까 어떤 시에서는 나름 좀 계속해서 유구하게 이어져 온 종류의 어떤 꿈과의 뭐 괴리랄까, 자기가 욕망하는 바와 이제 불일치, 뭔가 이런 주제를 뭐 꿈이나 이런 식의 설정을 통해서 좀 비슷하게 좀 가지고 오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저는 꿈과 뭐 실제 그런 관계로 읽기보다 이제 영원에 관한 시로 읽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영원히 뭐 있다, 아니면 거기 동사를 붙여서 뭐 영원히 사랑해, 뭐 영원히 사랑할게,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연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연결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잘한다, 이렇게 상태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사를 뒤에다 붙이면, 닮는다는 거에 또 영원을 붙여서 영원히 닮는다 또는 영원히 닮아간다, 이렇게 하니까 영원하다는 것은 이제 그 상태가 지속된다는 그런 이미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약간 유예하듯이 영원히 닮아가려면 이제 확 닮으면 안 되고 조금씩 계속 닮아가야 한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 유예하는 느낌이 나고, 그래서 저는 이 뭐 영원의 역설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이렇게 발견한 시다. 근데 이렇게 이제 시 4편을 읽으면서 좀 드는 생각이, 전반적으로 다 어떤 영원한 것? 과연 영원한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되게 뭔가 멸망 이런 것을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기여서인지,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할 수 있는 것, 여기에 대한 생각이 4편의 시에 좀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다 들어있어서 재밌는 발견이었던 것 같아요.